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유해물질을 여러 차례 걸러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일본인들조차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이와키 지역의 어민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갓 잡은 생선들이 수북히 쌓여있지만 이를 찾는 발길은 거의 없습니다. 원전 사고 이전까지 붐비던 곳이었지만 이젠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와키 지역의 어민들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영향이 없어도 후에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일본 정부를 그다지 믿을 수 없다고 할까요? 방류 후 제대로 거기에서 잡힌 생선을 총리가 먹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앞바다에서 잡힌 농어에서 세슘이 검출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키 주민들은 농어가 이미 오염됐는데 지금부터 계속 방류하면 당연히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걱정입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자 일본 정부는 뜬금없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에 살 이주민을 모으겠으며 이 지역에 오는 주민들에게는 돈, 주택, 취업까지 제공한다는 달콤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 지역의 새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기존에 살았던 주민들의 반발을 누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아예 후쿠시마 이주 추진 업무센터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곳의 센터장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연 풍광이 수려해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주 지역 1위를 차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본의 이주 추진 업무센터는 후쿠시마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발표까지 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이주 지원 혜택만 받고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가짜 이주자를 양산할 것 같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가짜 이주자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누군가가 이주민 지원 정착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쿠시마현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5년 이상 이 일대에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에 거주 중이라면 소재지 밖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금 수령 전 이주민들은 서약서에 서명을 한 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기 이주를 막기 위한 방법이지 가짜 이주자를 막아내기에는 턱없는 대처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주민등록 번호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아주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전 피해 지역으로 새로운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정책은 완전히 흥행참패로 돌아갔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악성 재고는 일본 정부에게도 골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비밀리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을 일본 전역에 확산시켰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식기를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팔리는 후쿠시마산 쌀을 플라스틱 식기로 만들어 몰래 유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불과 4km 떨어진 나미에마치의 경우 이 지역의 토지 80%가 사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원전 사고의 여파가 여전한 지역이지만 최근 이 일대에서 생산된 쌀이 각종 식기로 재생산돼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나미에마치에서 생산된 후쿠시마현 쌀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공장의 원료로 판매되었고 이 공장에서 만든 식기들은 일본 전역 다수의 레스토랑과 카페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CCTV는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방사능 공포 탓에 이 지역 농산물의 안전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3배, 2022년 1월에 잡힌 우럭에서는 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세슘의 농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이 방사성 물질은 57일 안에 태평양 바다 대부분 지역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결국 10년 후에는 지구 전 지역 모든 바다에
방사성 물질이 번질 것이고 지구 환경은 그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폐수는 무려 1만 4천 년 동안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 연구진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방사성 물질 검사 실력을 발휘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를 미세 방사능까지 분석하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발표하자 IAEA는 저장 탱크에 담긴 오염수 방사능 성분을 검사 능력이 뛰어난 국가들에게 보내 교차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오염수의 오염 농도를 낮추더라도 어류 등 바다 생물에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 등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방류 예정인 오염수는 무려 137만 톤에 이릅니다. 환경 보호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 과연 전 세계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조차 없는 지금 절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일본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실험실별 분석 결과를 3월 중에 IAEA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연구팀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일본이 건네준 오염수 안의 삼중수소 계측입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 논란의 쟁점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삼중수소는 양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화학물질로 물 분자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물에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화학적으로도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 이견이 큽니다. 피부를 뚫고 외부 피폭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음식 등을 통한 내부 피폭은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바다에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수산물에 삼중수소가 쌓일 수 있고 이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AEA가 지난해 3월과 10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채취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 검증기관에게 분석을 맡긴 것인데요. 그런데 IAEA는 실험실별 분석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언제 공개할지 그 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난감한 것은 일본입니다. 보고서 공개 일정이 나와줘야 일본도 방류 일정을 공표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IAEA의 결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IAEA가 발표하는 보고서 결과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고서 발표 없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더구나 만일 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검증 내용까지 종합보고서에 담길 경우 발표 시기는 일본이 원하는 올해는 물론이며 상당 시일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바다에 방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일본으로서는 IAEA 보고서 발표 연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IAEA 보고서가 계속 지연된다면 일본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처럼 육지에 저장할 탱크를 추가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저장 탱크의 상한선은 이미 100%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IAEA가 보고서를 영원히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보고서 여부를 떠나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IAEA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